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GTX 광화문역 신설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뉴스를 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제 모 카페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악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단은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녹지환경님께서 또 이야기했었던 내용, 카페에 또 글을 썼던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TX 광화문역,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GTX 정거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GTX의 취지에는 안 맞지만 이 광화문역이라는 이 상징적인 곳을 GTX가 통과를 하게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역 쪽으로 가기 때문에 광화문역 GTX A라인은 제가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GTX A라인하고 신분당선하고는 가는 길이 틀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GTX A라인은 삼성역, 서울역 삼성역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동탄으로 갑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은 잘 아시겠지만 용산을 거쳐서 신사 그리고 강남을 거쳐 가지고 광교로 갑니다. 그리고 수원 호미실로 가기 때문에 일단 노선 자체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GTX A라인 착공이 2018년 연말에 실시를 했고 지금도 이제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강남 청담동 쪽에 지하 터널 뚫는 것 때문에 지하로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 민원이 지금 제기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넘어야 될 숙제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단 말이 좀 엉뚱하게 갔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뉴스를 보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자 뉴스거든요. GTX 오늘 2월 14일 오늘 오전에 발표했던 뉴스인데, 강화문역 추가 신설, 결국 시가 재정 부담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모아질 전망이다. 시는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랑 사업 시행자인 SG레일, 신한은행 컨소시엄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국토부는 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 발 물러섰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국토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실 수 없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 광화문역을 신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토부에서는 돈을 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말은 뭐 쉬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내가 돈 안 되니까 어떻게 할래? 근데 아쉬운 사람이 이제 우물 판다고. 서울시에서는 이 광화문역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갖다가 일단 편성해서 일단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신문 기사에 보게 되면 GTX 광화문역 신설을 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라 판단하고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해석한다라고 지금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그 긍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GTX A 라인 선로하고 신분당선 선로를 공유하고 있고, 공유해서 공사비가 또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GTX A 라인하고 신분당선은 서로 윈윈이 되는 거고요. 윈윈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많죠. 근데 감자 스마일이 뭐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GTX A 노선이 지금 이제 서울을 관통해가지고 화성 동탄을 갔다가 있는 철도인데, 이게 이제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광화문 역사를 하나 더 만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비가 더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보행자 중심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라든지 그리고 GTX 광화문역 신설 계획을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건립에 필요해가지고 사업비가 한 3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어, 시가 이제 서울시가 이제 국토부에 비용 부담을 요구해가지고 GTX 광화문역 사업 추진에 나서긴 했지만, 과연 이제 국토부가 이제 이거를 좀 지원한 전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비용 부담을 갖다 못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민간 사업자하고 이제 서울시가 이런 부분을 협상을 잘 해 나간다고 하면 저는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제가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GTX 광화문역 신설 사업의 속도를 내게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 재조정 사업과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이고, 이제 민간 사업자하고 비용 부담만 이제 이런 것만 최종 협상 관건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녹장경님께서 이제 저도 이제 GTX 광화문역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특히 삼성벨트에는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이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녹창경님이 오늘 이런 글을 또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이런 내용을 좀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이 파란색이 신분당선이고요. 이 빨간색이 GTX A 노선입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연신내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정거장이 없어요. 정거장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GTX A를 타고 파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연신내에서 내려가지고 환승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또 서울역까지 와서 이제 서울역에서 뭐 4호선을 환승을 하고 1호선을 환승을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인데 이제 광화문 복합역으로 만약에 역사가 생기면 이제 GTX A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5호선이라든지 뭐 1호선, 2호선 이렇게 이제 환승이 하기가 용이하죠. 또 반대로 신분당선도 마찬가지예요. 연신내 이제 독바이에서 타고 오셨던 신분당선을 타고 오셨던 분도 여기에서 굳이 연신내를 가질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GTX A를 타고 이제 삼성역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서울역이 물론 있긴 하지만 서울역보다는 광화문이 환승하기에 훨씬 더 좋고, 신분당선에 지금 시청역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 이제 광화문 복합역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윈윈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하 보행로로 연결을 갖다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시청역이 아닌 광화문 복합역으로 해가지고 이 뭐 역사 명칭만 바꾸면 광화문 복합역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것도 더 좋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광화문 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뭐 지금 뭐 강남 쪽에서도 그렇고 뭐 동탄 쪽에서도 이제 실제적으로 오시는 분들 꽤 많고요. 특히 서북부라든지 뭐 그다음에 동북권에서도 이 광화문 쪽으로 많이 출퇴근하시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녹장객님께서 이제 제 마음대로 적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근거 없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담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GTX 광화문 신설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민자 지자체 부담이고 사업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은 노선 자체가 고양시는, 저도 이제 이런 얻어 걸린 것이라는 말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좀 보태면, 신분당선은 광역교통망입니다. 광역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가 이제 같이 이제 도와 도가 이제 연결되는 이제 교통망이 광역교통망인데, 솔직히 서울시에서 이거를 신분당선을 더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은평뉴타운으로 이제 종결될 수도 있던 거지만 이걸 삼송까지 뺐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양시는 정말 얻어 걸린 거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까지 만약에 신분당선이 연장된다고 하면 킨텍스까지 아니면 뭐 파주 금천까지도 이렇게 또 사업성을 보고 향후에 북한하고의 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게 연결이 안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삼성까지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창릉이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삼성 원흥 지축 이쪽까지 이제 GTX 자체 이용보다는 신분당선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GTX가 대곡에서 이제 출발하고 연신내에서 출발하는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대곡을 간다거나 아니면 연신내로 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교통의 또 분산을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더 좋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해석이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녹장경님 말씀하셨네요. 내가 사는 곳만 잘 되고 남이 사는 곳은 잘 안 되고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저는 이 고양시가 105만 명이 넘고 앞으로 110만 명이 넘어가겠지만 고양시가 이제 정말 앞으로 미래가 더 희망적인 이유는 GTX A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분당선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가까이 수원시를 보시면 잘 아시겠잖아요. 수원시 광교 같은 경우는 용인하고 수원하고 이제 같은 경계에 있기 때문에 용인시도 될 수 있고 수원시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이제 시너지가 이제 수원시의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신분당선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양시도 이 삼성이 들어오게 이제 삼성 쪽으로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일산 킨텍스라든지 뭐 대곡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화정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원당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시에 고양동에 계시는 분들도 삼성역에 오셔가지고 어디든 다 갈 수가 있거든요. 뭐 GTX A 라인을 타서 중간에 뭐 서울역이라든지 삼성역까지 안 가시더라도 이제 광화문 북함역에서 환승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철이 이제 앞으로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서울시에서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는 거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은 지하철 이용이 비중이 많은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서북 쪽, 즉 다시 말해서 삼성벨트 쪽은 소외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통일로 하나만 가지고 3호선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이 많은 이제 시민들의 이제 운송 수단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확충을 갖다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GTX A뿐만 아니라 신분당선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드리고요. 지금 여기 광화문 지금 역사 광화문 광장의 이제 야경의 모습인데 제가 이제 광화문은 우리나라 이제 3대 벨트 뭐 여의도, 광화문, 그다음에 강남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추가로 이 강북이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교통이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교통이 좋아야지만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성공하려면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고 서울 중심지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교통이 불편하면 누가 기업들이 입주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강남과 강북의 집값의 차이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신분당선하고 GTX A, GTX B, C를 갖다가 노선을 갖다가 빨리빨리 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개통을 하게 되면 강남, 강북의 그런 집값의 차이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요. 지금처럼 강남이 20억, 30억이 되고 뭐 이쪽 강북 쪽은 10억 되고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요. 똑같이 뭐 20억이 되든 아니면 똑같이 15억이 되든 이런 식으로 같이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GTX A 노선 광화문역 신설은 정말 신분당선하고 서북부 연장의 큰 호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이야기가 또 뭐 듣기에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부동산 현장에 한 10년 정도 있어 보니까 제가 뭐 계획했던 거는 시간이 늦게 되더라도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GTX A 노선은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에서 이제 역사를 하나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결정이 된다고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이 지금 노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하고 신사도 착공이 들어갔고요. 신사에서 용산까지도 연장 계획돼 있고요. 지금 선로도 서울역까지는 같이 쓰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더 긍정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역보다 광화문 복합역으로 들어오는 게 신분당선과 GTX-A 노선 둘 다의 윈이 되고 또 하나 이제 강남과 강북의 그런 형평성도 많이 좀 사라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도 이제 뭐 GTX 관련해 가지고 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삼성벨트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기다려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은평구라든지 종로구라든지 이제 또 가까이 또 서대문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이 강북 예를 들어서 이제 광화문 쪽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실 텐데 또 일산이라든지 킨텍스에 계시는 분들도 긍정적인 겁니다. 이건 정말
삼성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다 잘 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2월 14일 제가 오늘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로만 알고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 서거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건하게 오늘 방송을 했고요. 다음 방송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